안녕하세요. 세라의 집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미국 사는 여자 뮤지션입니다. 제가 요즘 한국 책을 오디오북으로 듣는 거에 빠져서 알라딘으로 벌써 3권의 책을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윌라를 알게 되었죠. 한 달에 9,900원을 내면 책을 무제한으로 들을 수 있다는 게 저에게는 너무나 좋은 딜이었고요. 게다가 지금 첫 번째 달이라서 무료로 이용하고 있는데 정말 만족하고 있습니다. 첫째 날부터 계속 이어폰을 귀에 꽂고 걸으면서 요리하면서 청소하면서 빨래하면서 오디오북만 계속 듣는 거예요. 유튜브 중독 증상이 고쳐졌어요. 윌라 때문에. 제가 윌라 가입하고 나서 첫 번째로 들었던 책이 바로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기억입니다. 오늘은 거기에 대한 리뷰를 좀 해볼 건데요. 일단 어제 책을 끝내고 그 순간 눈물이 찔끔 났어요. 베르나르 베르베르 작품들 중에서 이게 나의 순위 상위권에 들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번 잠에서도 그렇고 이번 책에서도 그렇고 끝에 사랑이 나와요. 사랑에 대한 감정들을 작가님께서 살포시 얹어 놓으셨는데 옛날 책들은 그런 아련한 사랑의 감정을 책을 끝내고 나서 느낀 적이 없었거든요. 제가 나이가 어려서 그랬는지 몰라도 작가가 사랑을 놓아두는 것 같아요. 책 여기 저기 곳곳에. 그게 첫 번째 특징이었고요. 두 번째 감상은요. 위트, 유머, sarcastic한 냉소적인 농담들이 곳곳에 있어요. 특히 종교에 대해서 비꼬는 건 아닌데 웃기게 말하는 게 있어요. 인간들이 그렇게나 멍청하단 말이요? 존재하지도 않는 것에 대해 그렇게 복종을 한다고요? 뭐 이런 류의 대사가 나오는데 저 혼자 진짜 많이 웃었어요. 낄낄거리면서. 세 번째 감상은 오디오북에 대한 느낀 점인데 특정한 부분을 언급해도 메모하거나 밑줄을 그어놓을 수가 없어서 기억에 의존해야 해요. 등장인물의 대사를 언급하고 싶은데 기억이 안 나니까 좀 불편하긴 해요. 알라딘 오디오북에는 아마존 어러브도 그렇고 책갈피 기능이 있어서 편리한데 윌라는 아직 그 기능은 심어놓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번째 감상은요. 이게 퇴행최면 전생여행에 관한 거잖아요. 그래서 소재가 너무 제 스타일이라서 마음에 들었고 주인공이 최면에 잘 걸리는 그런 타고난 재능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번에도 아니나 다를까 평범한 프랑스 남자와 어떤 특별한 능력을 가진 신비스러운 여성이 짝이 되어서 나타나요. 베르나르 베르베르가 항상 이렇게 남자 주인공에게 매력적인 여성을 붙여주는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빨간 머리에 초록 눈을 좋아하나 봐요. 예전에 소설 아버지들의 아버지에서도 여기자 아망딘이 붉은 머리에 초록 눈을 가졌었던 것 같아요. 이쯤 되면 작가님의 여성관, 여성 스타일을 짐작할 수 있겠죠. 다섯 번째는 책 속에 아주 웃긴 얘기가 있는데 저는 이 얘기를 듣고 폭소를 터뜨렸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은 어떠실지 모르겠어요. 구체적인 내용은 말 안 하겠지만 대략 어떤 내용이냐면 어떤 남편이 아내에게 실제로 자신에게 일어났던 일을 고백해요. 근데 아내가 믿지 않죠. 그러면서 작가가 하는 말은 그거예요. 우리가 어떨 때 진실을 말해도 사람들은 믿지 않는다. 오히려 거짓말보다 더 거짓말 같은 게 때로는 진실일 수도 있다 라는 류의 말을 베르나르 베르베르가 책마다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든 생각은 이분이 소설을 쓰는 궁극적인 목적이 바로 그것이 아닐까. 다른 소설에서도 항상 언급을 하시거든요. 작가는 아마도 소설이라는 장치를 빌려서 어쩌면 진실을 말하고 싶었을지도 모른다. 혹은 진실을 말하기 위해 기자의 삶을 버리고 소설가가 되었을 것이다. 이게 제 추측이거든요. 다섯 번째는 소설 끝에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어떤 공동체 같은 것을 결성해서 함께 살고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이게 제 기억이 맞다면 제 3인류에서도 그런 게 있었어요. 조그마한 소인 같은 인류를 알에서 깨게 만들어내잖아요. 과학자들이. 그 과학자들이 산속에 사람들의 눈을 피해 아기 공장이라고 해야 하나요? 뭐 거기서 인류를 만들어내죠. 소인 몇 명이 거기서 탈출을 한 것이라고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근데 다 읽고 나서 어디 기부를 한 것 같아요. 집에 책이 없어요. 베르나르 베르베르가 추구하는 이상향 같은 것이 이 작은 공동체로서의 삶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아무래도 작가들의 철학이 조금씩 책 속에 스며들 테니까요. 자, 이렇게 해서 제 기억에 대한 리뷰를 해봤고요. 기억 1편을 읽고 2편이 아직 녹음이 안 되어서 윌라에서 제가 며칠을 기다렸어야 했는데 그 사이에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다른 소설 죽음을 듣다가 나중에는 두 개 되게 헷갈리는 거예요.
기억에서는 르네와 최면술사의 만남이 있었고 죽음에서는 작가 가브리엘과 영매의 만남이 있죠. 그래서 살짝 헷갈려서 다시 되돌아왔을 때 고생을 좀 했습니다. 아무튼 심판을 최근에 거의 몇 년 만에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작품을 접하고 뭔가 헛헛한 느낌이 있었다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기억을 읽고 나서 다시 예전에 느꼈던 이 작가의 작품을 읽으면서 제가 느낀 신선함, 어메이징하다는 그런 느낌, 작가에 대한 경이로움 등등 익사이팅한 했던 거, 그런 것들을 다시 느낄 수 있어서 정말 기뻤고요. 한국 오디오북 윌라를 알게 된 건 제게 정말 행운인 것 같습니다. 헤어날 수가 없고 이제 틈만 나면 오디오북을 듣는 게 제 일과가 되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그럼 안녕!